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열정TV님, 2025년 마지막 날 방송을 듣겠습니다. 어벤져스 들어보니 2호선 완전 날조 자료더라고요. 한 대표님 데뷔 못하게 방송 출연 직전에 발표했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 방송이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선교지 와 있고요. 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늘 온 데는 이제 산인데, 원래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예,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방송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또 누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그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은 돈 모아서 1년에 딱 2번 쓰는데 자기 생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쓴다. 이럴 정도로 그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마어마한 축제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24, 25잖아요. 거기 이어서 새해 맞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새해 맞이에 또 돈을 엄청 써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1일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집안마다 뭐 음식 만들고 우리 꼭 설날 하듯이 그거를 갖다 12월 31일,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밤에 합니다. 밤에 막 자는 사람 깨워갖고 먹으라고 그러고, 약간 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의미 있는, 필리핀에서 의미 있는 그 12월 31일. 그리고 내일이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그 10년 맞이 행사를 갖다가 상간집, 필리핀 상간지방 선교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이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인터넷 수신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데이터를 써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성이 고르지 한번 이게 나갔다 들어오시면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방송이 좀 애매하더라도 화면도 약간 좀 바뀌었죠. 네, 이제 세팅을 새로 성교지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정TV님, 예, 블루마운틴님 반가워요. 헬리송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블루마운틴 열정TV님 반갑습니다.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예, 헬리송님 어서 오세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로 잘 아시니까 진짜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12월 31일 방송. 네, 구독자 13,000명 돌파 기념 방송. 네, 이번 주는 그냥 주구장창 13,000명.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셔서. 한동훈 위기 때마다 구해주는 민주당 흑기사가 그에 있다.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압승했다. 라는 것으로 정말 그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면 항상 좀 마음이 짠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고 민주당하고 싸워서 아주 혁혁한 지금 승리를 하고 성과를 갖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 그런데 지금 이게 단순히 한동훈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하고 이게 관계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갖다가 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동훈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하고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안성기 배우 지금 뭐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갖고 아들이 급하게 귀국을 했다. 미국에 있다가 귀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국민 배우 안성기 저희 시대 때의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안성기 그러면 뭐 지금 여러 안성기가 정말 한때는 영화 찍었다 그러면 그냥 다 나온 게 안성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방송 중에 지금 잡음이 조금 들릴 수 있어요. 밖에 지금 보니까 뭐 오토바이가 막 이게 뭐죠? 소음기 띄고 다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시골이니까 또 그런 게 또 유행인 모양이에요. 굉장히 뭐 독죽도 터뜨리고 뭐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제가 바라기는 방송에 잡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교지다 보니까 방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속에서 방송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안성기, 제가 이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성기 그러면 가장 그 인상에 남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투캅스, 뭐 이런 것도 인상에 남지만 제가 아직 좀 옛날 영화인데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는 게 안성기 씨가 막 뜰 때, 초창기에 막 뜰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무슨 역을 맡았냐면 정주영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정주영 역할을 맡은 씨름하는 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때는 안성기가 너무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그 삐쩍 마른 상태에서 그 우통 까고 씨름 우통 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통 까고 씨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안성기 그러면 그 장면이 옛날에 어떤 그 영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참 그런 거 보면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하고 같은 세대를 썼던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돌아가시고 막 이러고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좋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다행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혜미성님, 예, 스패너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 아주 잘 들려요. 잡음 없이. 아, 정말 감사하네. 아, 정말, 저는 지금, 사방에서 지금 막 잡소리가 들려갖고 엄청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예, 잡소리를 막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블루마운트님, 스탠리 성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강력한 한동훈으로 함께 똘똘 뭉쳐요. 정말, 이거는 내년에는요, 우리 결사항전을 지킬 이놈 장관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기저기가 뭐야?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적응하면서 한동훈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동훈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주사이모, 이것 때문에 폭삭 망한 사람들 리스트가 지금 떴는데, 아는 그런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샤이니 키, 샤이니 온유, 전현무, 홍진경, 정재형, 박나래, 그 다음에 이짤 햇님 유튜버죠. 활동중단, 정명구의 활동중단, 아주 이 주사위 주변이 폭삭. 이게 결국 이제 박나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람 하나 죄없는 새끼한테 안아줄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이제 가야 하는 차례가 슬슬 다가오고 있네요. 아니,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여러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 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안성기 씨가 정말 오늘 내일 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하고 함께 했던 이 세대들이 이제 이제 하나씩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차례도 이제 조만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누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도 했습니다. 네, 제 바람은 80세, 80세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저는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저도.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오늘 이제 썸네일로 썼는데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매번 민주당의 위기 때마다 나타난 민주당을 구해주는 민주당 흑기사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한동훈을 잡으려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의 대사로다가 얘기하면 민주당 뿌락치, 우리가 뿌락치라고 하시는 걸 갖다가 민주당 뿌락치가 국힘에 아주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쉽게. 여기는 그냥 점잖게 민주당 흑기사 이렇게 썼지만 사실 뿌락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하면 그냥 뿌락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윤어게인 이해운으로도 감사조작 2호선으로도 민주당 공정뇌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즉시 민주당 공정뇌물 김병기 특검법을 발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 이번에 완전히 코너에 몰렸잖아요. 김병기 사건이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김병기 사건은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제가 이 명청대전 아주 핵심적인 그 승패를 가르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도 지금 멘붕이다 할 정도로, 이거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하고, 이거는 정말 특검을 해야 되는 그런, 이게 비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들 비리가 있죠? 가족 비리가 있어요. 일단은 가족 비리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김건희 참여하듯이 김혜경이 참여하듯이 거기 벽화가 있고 그 와이프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김건희가 왜 특검을 받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김건희는 직책이 없어요. 무슨 뭐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닌데 그냥 대통령의 와이프면은 그냥 아무 직책이 없는데 그런 비선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를 쥐락펴락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김명기 똑같아요, 지금. 와이프가 그 구의원들을 갖다가 쥐락펴락했다. 배나라 감나라 여기 참석해라 마라. 뭐 어머니 뭐 노래교실 뭐 해라 마라. 이걸 갖다 쥐락펴락하고 그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갖다가 긁고 다녔다. 이게 완전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대박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지금 뭐 2호선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단계 논란을 갖다가 이게 대대적으로 터뜨린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어제 A4 한 장,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본인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뿌린 거예요.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한기라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걸 갖다 그냥 뿌린 거예요. 기자회견도 한 게 아니에요. 뿌리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고 나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거기다가 온갖 장문의 글을 갖다가 올리면서 한동훈을 갖다가 저격했는데 그게 다 가짜뉴스다. 그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고소고발하겠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간 거를 갖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는요,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절대 한동훈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네. 정면 승부 아주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일성님, 민주당과 한동훈이 싸우면 한동훈한테 국민의 호응이 좋아지니 진배신 그걸 막으려고 단계 쓰는 거죠. 저희 생각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 또 한편으로 어떤 게 동시에 지금 하신 말씀과 동시에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주도권을 주기 싫어서 동시에 지금 뭐가 있냐? 지금 한동훈 얘기는 뭐냐면 이거 뭔가 민주당 뿌락치가 있어갖고 민주당하고 이 뭐예요? 뿌락치라는 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하고 뭔가 이권을 주고받고 아니면 민주당에 비호를 하든지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지금 뿌락치가 국힘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주장은.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이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특검이다. 빨리 발의해라. 국힘은 딴짓하지 말고 이 특검법이나 빨리 발의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의 그 얘기를 갖다가 종합해서 좀 전해드리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한동훈 대표 어제 종이 한 장짜리 예? 찌라시를 돌린 거예요. 그 2호선이. 근데 그 내용이 뭐 문제 계정 한동훈 의 명의와 동일하다. 전체 87.6%가 단 두 개의 IP로 작성이 됐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한 장을 갖다가 기자들한테 그냥 뿌리고 본인이 기자회견도 하는 거 아니고 질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자기 개인적인 블로그에다가 저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는 뭐냐? 어제 그거를 갖다가 했을 때 동시에 어제가 화요일이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화요일 날 저녁에 SBS 라디오 방송에 나와갖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어요. 가족이 사설이나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내가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저를 믿는 어제 방송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호선이 주장하는 건 뭐냐? 자기가 월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깠잖아요. 이호선 월요일 날 한동훈의 그 메신저 문자로 한동훈의 문자로 질문을 보냈다는 거야. 질문을 보내갖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고 해명이 없으니까 화요일 날 깠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방송을 갖다가 여러 방송을 종합해보면, 뭐, 어벤져스 플러스 자관 여러 가지
그 무슨 뭐 채널 A 뭐 기타 방송 통해 보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2호선이 월요일 날 그것도 시간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월요일 날 우리가 쓰는 거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 문자로 SNS도 아니고 메신저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 문자예요. 핸드폰 문자로 질문을 갖다 했으니 답변을 갖다가 내일까지 달라. 이렇게 월요일 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 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루에도 이 핸드폰으로 문자가 1000개 이상 들어온대. 한동훈 핸드폰으로 어디서 한동훈 번호를 알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 핸드폰으로 하루에 1000개 이상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1000개를 어떻게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확인 못한 거죠. 예? 아니 한동훈이 그 바쁜 사람이 한강에 1000개를 갖다 일일이 누르면서 그걸 갖다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2호선은 내가 보냈는데 월요일 날 보냈는데 답이 없어갖고 화요일 날 깠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때를 써도 이런 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호선이 무슨 백이 있습니까? 국힘에 무슨 백이 있어요? 국힘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2호선이 지금 나서서 이럴 이유가 아니잖아요. 아니 2호선하고 한동훈하고 무슨 원한 관계 있습니까? 뭐 2호선의 부모님을 한동훈이 죽였나요? 이런 무슨 옛날에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는 무슨 원한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30년 동안 내공을 쌓았고 무공을 쌓았고 지금 한동훈을 무찌르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2호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뿌락치가 지금 민주당하고 긴밀하게 민주당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니 사건 터질 때마다 민주당이 죽어가면은 여기 뭐요?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누구다? 그러면서 완전히 죽을 써놓고 예? 뭐 하면은 또 뭐 민주당이 죽어가면은 또 뭐야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해갖고 죽을 써놓고 아니 이게 한두 번입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한 일곱 여덟 건데요. 제가 아는 것만 이거. 제가 민주당이 다 죽어갈 때쯤 되면 꼭 국힘에서 민주당이 아까 흑기사처럼 뿌락치가 있어갖고 꼭 이걸 갖다가 뭉개고 김현지 똑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한동훈의 결론은 뭐예요? 이건 민주당에 뿌락치가 있다 국힘에. 하지만 뭡니까? 뿌락치가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쳐도 이거 못 돕고 갔다. 이번에는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이거 윤 어게인 이해운으로도 이거 못 돕고 이번 그 김병기 사건은 감사 조작 2호선 이걸로도 못 돕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공천 뇌물이 어마무시하게 큰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걸로도 덮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시 김병기 특검법을 발의해라. 이걸로 이게 덮지 못한다는 건 뭐죠? 이걸로 우리는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어떤 결기를 갖다가 한동훈이 자신 있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김영희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김영희, 안녕들 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헬리송님 나갔다 와도 소리가 지금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선교지에 와서 방송을 한다고. 이 새해 맞이가 굉장히 큰 필리핀의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지에 여기 지금 산속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상태가 안 좋아갖고. 그래도 어쨌든 방송은 끝까지 마무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제 방송 때는 좀 소리가 좀 낮은데요.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제 반론은 이런 거예요. 자, 당무감사위원장 공개한 사례 보니까
이거 뭐 건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례를 이게 블로그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한 게 아닙니다. 2호선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아주 이렇게 썼는데 한동훈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의도적인 흠집 내기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대 지금 2호선 뭐 동명이인 뭐 한동훈 게시물 가중명 조직했다. 뭐 윤 부부 비판 사설 칼럼 이런 거다. 그다음에 게시판 가입도 안 했다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야 그 극우하고 지금 친한동훈계하고 이게 또 완전히 분열이 돼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같이 가기 어렵다. 한동훈 오수인지 좌파인지 모르겠다. 저는 정말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김민수 너 쫄지 마라. 어? 장동혁 쫄지 마라. 제발 좀 쫄지 말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잘러. 같이 못 간다며. 그 자르라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한동훈 이렇게 무섭냐? 어? 원래 뭐 짖는 개가 안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짖기만 하지 무서워갖고 도망가면서 짖기만 하지 물지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는 개는요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확 덤벼들어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한동훈을 자르면 되잖아. 아니 당원권 정지, 박탈, 당원권 박탈을 해. 아니 왜 자꾸 뜸을 들이면서 이걸 갖다가 1월까지 미루고 가야 돼? 원래 12월 말에 결판을 내기로 했거든요.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동훈 싫으면 그냥 쫓아. 내가 바라는 거야 그게. 한동훈을 자유의 몸으로 좀 놔줘. 항상 너희들한테 갖고 항상 불쏘시개 돼갖고 소진하고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한동훈 그걸로 해고 끝나면 되겠냐? 예, 여법님, 한동훈 쓴 거 한 것도 없다. 꽝꽝. 교활한 입으로 잠시 손동일 뿐이다.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제발 그냥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김민수, 말만 그렇게 뻔질나게 하지 말고 네가 나서서 잘러. 내가 부탁이다. 네 결길 한번 보겠어. 말만 그러는 거지. 정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효선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가족인 진땡땡 게시물 등으로 조작. 어제 이효선 씨가 대표 사례라고 발표한 게시물을 당원 게시판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조작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한동훈이 썼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가족이 뭘 이걸 갖다가 썼다, 뭐 그 장인 진씨 아닙니까? 예? 아니 와이프가 진실이가 장인도 진씨 아닐 겁니까? 근데 실적으로 찾아보면 아직 그게 떠 있대요. 단계에 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직접 써요. 채널 A도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단계에 떠 있더라, 단계에 떠 있던데 이호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단계에 들어가 보면 그 진땡땡, 그러니까 장인이 썼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 썼다고. 진땡땡이 아니고 한땡땡이 돼 있다. 한동. 그러니까 동명이인. 여러분 왜 동명이인이라고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 게시판은 이 당원 게시판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익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쓰게 돼 있어요. 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쓸 때도 그냥 한동훈 이렇게 닉네임을 갖다가 내가 한동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단계에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닉네임을 한동훈으로 만드는 사람이 쓴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기사를 갖다 종합해보면 어떤 거냐? 지금 그 일부 얘기 있잖아요. 뭐 그 누구야? 아 개혁신당 개혁신당 당대표 이준석이 그 옛날에 왜, 뭐, 예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성상납을 받았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도 해갖고 뭐 이준석을 조여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한동훈하고 한동훈 가족이 뭐, 근데 그거는요, 한동훈이 그 당대표도 되기 전 얘기야.
그 글을 올린 시점이 한동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점이에요. 그것까지 2호선이 지금 그 케이스다. 이게 한동훈의 케이스다 하고 끌어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거 완전히 조작해갖고 쓴 거죠. 이 케이스에, 지금 이 케이스에, 여기 이제 대전, 보주당 대표라고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성상남하고 관련된 이런 글인데, 이 사건, 이 글이 올라온 거는 한동훈의 그 경제 비자를 전혀 무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완전히 조작해서 올렸다. 한마디로 2호선이 조작해서 그럼 2호선이 조작을 왜 했겠어요? 누군가 시켰겠죠. 예? 이거 민주당 뿌락치가 시켰겠죠. 그럼 내가 한 자리 줄게. 예? 진짜냐 아니냐. 아, 진짜. 예? 정말 보면 그렇다는 거야.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이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조작됐다는 얘기는. 발표했습니다.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여러분 보시죠. 네. 자, 게시물 시기도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는 무관한 것을 대표 사례들을 조작해서 발표.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예. 이준석이 성상납 받았다. 이 게시물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 시기를 봤어도 예, 그것도 블로그에다가 올려갖고 마치 한동훈 가족이 저역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호선 씨의 조작 발표대로 조작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게시판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어 동명이인은 뭐죠? 누구나 한동훈으로 닉네임을 만들어서 글을 올릴 수 있다. 8명이라고 그랬어요. 동명이인. 예,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 글은 바로 무관하다는 것이 탄로날 텐데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의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게시물은 가족 명의로 조작한 것입니다. 진땡땡이 썼다. 근데 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은 누구로 돼 있느냐? 한 땡땡으로 돼 있다. 아직 게시판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죠. 조작에 대해 이호선 씨와 가담자들 그 배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할 이럴 때 조작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의도가 으스겸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민주당 공천뇌물 등 민주당 폭거를 막기 위해 싸우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은 이미 알고 있죠? 이거 혼자가 아니다? 2호선 혼자가 아니다? 그 2호선을 갖다가, 뒤에서, 배우가 있다? 또 가담자가 있다? 동역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년의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 무리들이, 30명인지 5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의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님, 고성국 방송 안 보는데 댓글 달려고 들어가 봤더니 한동훈 출당시키고 수사받게 해서 감옥 보내라는 썸네일 달고 남교첸과 입에 거품 물고 왈왈 열심히 댓글 달았더니 그들 난리 발광함. 한동훈은 단계에 갈 수가 없다. 고성국 정신 차리소! 라고 댓글 계속 달았어. 고성국 방송하면서 댓글 다는 사람 수준 떨어져 보여서 양교찬 찬양하는 글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아이고 김영희 누님께서 큰일 하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못 알아들어요. 저도 한번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1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여러분도 들을만 알만한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 지금 100만이 넘은 채널인데, 거기 가서, 딥다, 한동훈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은, 아예 그걸 갖다가, 숨김을 했다고, 숨김. 글이 안 써져. 글이 안 써. 글 써도 읽는 사람이 없어. 걔들이 열받았는지 그렇게 만들었. 자,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물이었죠.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호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료적인 흠집 내기 정치 공작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호선 허위 주장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동훈의 이 결기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뭐야 그 야당 저분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촉새도 한번 당했고 그리고 뭐야 우리 흑석 김기현 선생도 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좌파들이 감히 한동훈을 갖다가 공격 모드 발발 떨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훈만의 형사, 인사 형사, 약간 완전히 그냥 집안을 갖다가 풍지박산 거덜나게 만들어야 돼. 인사가 무서운 건 뭐죠? 돈을 배상해야 된다는 게 무섭죠. 그래서 연말에 이런 말, 인사소송을 갖다 두세 번 하면 집안이 망해요. 왜냐면 인사소송은 길게 가요. 5년, 10년씩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야? 다 뱉어내야 돼. 돈을 뱉어내야 돼. 김영희님, 사입이 신도 같았어. 한마디로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고, 제가 또 하나 이 국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게 뭐냐면 이걸 보고 또 했어요. 지금 이제 김병기 건이 이게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태호가 강서구청장 옛날에 어제 그제 고발장을 제출했대요. 이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말 정치인들은 이게 병인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마약은 끊지 못한다. 술, 담배 끊기 어렵다. 도박을 끊기 어렵다. 이러잖아요. 정치는요,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아시는 분이요, 매년 국회의원에 나와요. 매년, 네. 매년 떨어져요. 그럼 돈이 없죠. 그 사람 돈이 없거든요. 매년, 등을 쳐. 주변 사람 등을 쳐갖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갖고 하는데, 매년 표를 받는 게 몇천 표 받고 떨어져. 몇만 표도 말이야. 몇천 표. 이렇게. 이게 정치병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파파 할아버지가 돼도 정치인들은요,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윗분께서 불러주실 때 기다리고 있죠. 그게 정치병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마약보다 더 심한 게 정치병인데, 제가 오늘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정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김태호. 여러분, 이 김태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김태호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시작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이 누구냐? 김태호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면, 김태호가 강서구청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해갖고 강서구청 됐는데, 거기 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김태우예요. 김태우가 그 당선이 됐는데, 구청장이 됐는데,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 돼갖고 판결을 받아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했으니까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 선거권이 없잖아요.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윤석열이 무식하게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한다고요? 김태우 때문에. 김태우의 이 선거법 위반의 부정선거 때문에 공석이 된 거를 갖다가 이 윤석열이 무식하게 그 김태우를 광복절날 사면 복권시켜갖고 10월 달에 선거인데 거기 후보로 찍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20%, 25% 아주 심각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대표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당대표 바뀌는 바람에 결국은 한동훈이 착출이 돼갖고 비대위원장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선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망하는 첫 단추를 갖다가 누가 꼈느냐? 김태우가 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좀 조신하고 그냥 입 쳐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김태우 씨 정말 미안한데, 아니 정말 김태우 씨는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기사 한 줄 박으려고 정치인들 왜 그렇잖아요. 잊혀지는 게 제일 무섭다.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 아니 그냥 잊고 있었는데 불현듯이 오늘 갑자기 김태우가 무슨 고발장을 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정치병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을 감방에 보낸 첫 단추를 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너무 어이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이 그런 데입니다. 아직도 국힘에 무슨 미련을 갖고 국힘이 뭐 어떻게 돼갖고 잘 뭐 한동훈을 갖다가 추대를 해서 한동훈을 22대 국힘의 후보로 뽑아갖고 대통령을 치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치료를 좀 받으시라. 이렇게 아직 국힘을 그렇게 모릅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1년을 겪어봤는데 모르세요? 아이고 장적탕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김영희님, 신의식 장동혁 열심히 까는 걸 보니 고성국하고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 장동혁이 고성국 말 듣고 단계권 건드리는 거 명청한 짓이라고 박송아 신혜식이 삐지긴 삐졌는데 거기 댓글 보니 한동훈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신혜식 칭찬하. 근데 이것도 참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신혜식이 누굽니까? 아니 신혜식이 그 고성국을 갖다가 까대고 한동훈 단계를 왜 거르느냐 한동훈을 마치 비유해 그렇다고 해서 신혜식이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까? 아 정말 이 한동훈 지지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신혜식이 그 한마디 했다고 또 신혜식 우리 편이다. 신혜식 한동훈 편이다. 이렇게 하고 칭찬했다. 정말 이 답답한 현실을 갖다가 떻게 정말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답은 딴 거 없습니다. 빨리 한동훈 대표 자유한국당에서 한동훈 신당 창당해갖고 한동훈의 정치를 하시라. 빨리 놔줘라. 한동훈을 자유한국당으로 놔줘라. 그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걸 갖다가 한동훈이 자꾸 특검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냐면 지금 1억 원 알고도 1억 원을 받았어요. 녹취록에다 나왔습니다. 김병기가 물어봤어요. 1억 원 받고 왜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장이 보관했다고 그랬어요? 총장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후보가 3명이 있었다는 거야. 3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당선된 사람 당선 사람 지금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자 민주당 관계자들 외부 인사들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권이 그 당시에 원내대표 발언권이 컸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 관계자 김시연이 다주택 보유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경선도 붙이지 않고 당수 공천을 좀 의아해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지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갖다가 나머지 2명을 시키고 이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럼 이게 뭐예요? 김병기가 이거 1억에 대해서 이게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보면 김병기가 왜 강선우 청문회 과정에서 왜 가졌을까? 자 보세요. 김병기 국민의힘 몇 명 남발시키는 가 목표다. 현행인사청문회는 회의가 물리다. 상임위에 통과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다. 끝까지 지금 김경기는 마치 강선우하고 한 배를 탄 것처럼 강선우가 잡혀 들어가면 김병기도 잡혀 들어갈 것처럼 끝까지 김병기는 지금 강선우를 갖다가 지켰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럴 이유가 없느냐? 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절대 김병기가 강선우가 무슨 장관이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2020년 4월 21일 이렇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아,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합니까? 안 들은 걸. 저랑 만났다든지 상의했다든지 일체 얘기하지 마라. 나 거기 껴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로펌이라도 찾아가고 어디든 찾아가라. 해결해라. 네가 해결해. 나 끌어들이지 마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왜 그 여가부 장관 때 그렇게 끝까지 강선우를 갖다가 카바를 쳐줬으며 그 다음에 또 왜 세 명 중에 두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임의로다가 컷오프 시키고 직권으로 컷오프 시키고 왜 그 문제 많은 그 사람을 갖다가 단수공천해 갖고 시의원을 만들었느냐? 이게 김병기하고 강선우가 한 배를 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죠. 인간관계를 때 돈의 흐름을 좁혀서 된다. 이거 정말 특검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가 과연 그 돈을 갖다가 1억을 나눠 먹었는지, 이거는 안 나눠 먹었는지, 아니면 딴 거에 책을 잡혀갖고 지금, 강선우를 갖다가 카바를 쳐주는 건지, 이건 정말 특검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오늘 또 이재명 얘기가 또 나왔어요. 새로운 뉴스가 터졌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새로운 녹취.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김명기에 대한 새로운 녹취는 뭐냐? 이거예요. 땡땡땡. 부의장이 본인이 업무 추진비 음식점 다니겠다더라. 지금부터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그냥 친구야. 그냥 이재명이가 친구 내지는 아랫사람. 이재명이가 녹취에 터 있어요. 녹취.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명기가 자, 전화를 하는 거에 따라 사무총장하면 좋을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김명기,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왔어. 알고 있어. 모든 걸 이재명이 이미 정보를 갖다가 수입해갖고 알고 있어. 전화 왔어. 그러니까 뭐야? 이재명이 알고도 그냥 넘어간 거 보면 클리어 됐어. 모든 게 다 클리어겠어. 그런데 뭐예요? 배우자, 그거 지우고 CCTV 좀 보여주지 말고 지우고 내 업무 기록 지우고 지금 이 얘기예요. 배우자 의혹은 은폐를 갖다가 정말 이거는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서 한동훈 대표 얘기대로 특검을 해서 이거는 밝혀야 될 상황이다. 지금 뭐 이 비리가 이게 어마무시한 뭐 정말 국가기업 쿠팡 대표 호텔조차 대한항공 160만 원 못받고 가족 지었고 병원 근데 아내 동력 업무 추진비 사적 유형 각하든 보좌진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 수행 뭐 1억 수수 의혹 뭐 조사 과정에 포함했다 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좀 애매한 게 자, 배우자 업무 추진비 운법을 지시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이제 명청대전에 대해서 왜 이게 압승을 했느냐, 정청래 압승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지금 윤리위원회 그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조사해라. 김경은 뭐야? 조사 과정에 포함됐다. 정말 1억을 줬는지 뭐 어쨌는지 그런데 김병기는 감찰 지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핵심이 지금 몸통이 김병기잖아요. 다 김병기 때문에 지금 까진 녹취록 아닙니까? 근데 왜 정청래가 김병기를 왜 살려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청래는 왜 김병기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모르죠.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데 영화 편집자면 원래 거물들끼는요. 뒷거래를 합니다. 주고받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불러서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뒷거래가 있거든요. 영화에 뭐 그렇다는 거야. 진짜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정말 99%를 갖다가 김병기를 감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 사실 강선우보다 김병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왜 김병기의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땐 10가지도 넘어지고
터진 게 1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이 김병기를 갖다가 감찰하는 거 보면 이 빅딜이 있었다. 우리가 뭔지 모르지. 빅딜이 뭔지 모르지. 하지만 그 빅딜을 갖다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 다음에 원내대표를 갖다가 1월 11일 날 뽑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99% 친정청래계에서 원내대표 될 거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위원도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이거 방송 한번 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친이재명계가 하나 나왔을 때 병풍을 갖다가 현직 국회의원이 병풍을 9명인가 병풍 치고 그 조회 최고위원이 도대체 뭐, 전 이름도 듣도 보던 듣보잡을 갖다 하나 세워놓고 병풍 그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의원을 갖다가 9명을 대동하고 자신 있게 하면서 그 당시에 정청래를 전격했어요. 그 듣보잡이. 여러분 지금 그 풍경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 기억은 한 2, 3주 전에 기억하는데 이 김병기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결과, 이 뒷거래의 빅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그 결과는 1월 11일이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1월 11일 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거를 보면 이 빅딜이 있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청래계가 휩쓸이라 생각, 모든 요직을 차려야 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된다면 이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게 빅딜이 있었다. 우리가 다 물려줄 테니까 김병기 살려다오. 너희들 다 헤쳐먹어. 김병기 살려둬. 네. 근데 김병기를 왜 살려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병기하고 이재명은 아바타다. 네. 한 몸이야 똑같다. 김병기가 잡혀 들어가면 이재명 성황했습니다. 김병기를 어쨌든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같습니다. 저야 뭐 할 수가 없죠. 제가 뭐 옆에 있었으니까.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확신을 한 게 바로 이 박수엽.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정청래가 코너에 몰렸을 때 박수현이 다 뒤치다거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정청래가 나서면 직격탄을 맞으니까 박수현이 대신에 뚫게 맞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 정청래가 직접 나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박수현은 국무총리 내지는 장관은 따놓은 강상이다. 아, 정말 이거 만혹박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박수현이 온갖 똥을 갖다가 다 치우고 있는데 박수현이 오늘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 김병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BS에 나오고 김현정의 뉴스에 나오고 녹취에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유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공천을 다음날 받았다. 이게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김병기를 완전 저격한 거죠. 김병기가 완전히 꼼수핀 거다. 뭔가 이권이 걸려있다.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게 뭐예요? 김병기 사건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이다. 엄중한 사건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강조해서 박수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현은 완전 정청래의 꼬부입니다. 박수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박수현의 얘기는 꼭 정청래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쿠팡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여러분 쿠팡은 절대 털 것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오늘 두 번째 청문회 날 사장이 오히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사장이 오히려 의원들을 갖다 야단을 치고 있어요. 같이 뭐 배송하자 그랬더니 그래 같이 배송하자 같이 배송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이거는요, 이게 무슨, 이게 민주당 청문회인지, 쿠팡 청문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배째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쿠팡의, 지금 미국인 사장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 여러분, 일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바득바득 대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40조 하는 회사가 이렇게 바득바득 대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 이재명의 명주를 쥐고 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대들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이재명 입에서 쿠팡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재명 눈치 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국회에서 이렇게 마이동풍이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뭐야, 그냥 넘어갑시다. 아, 내가 분명히 그래. 분명히 결론은 그렇게 나와. 예? 무슨 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 뭐 이건 다 쇼질이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예. 결과를 보면 경찰도 무혐의, 혐의 없음, 쿠팡 아무리 뒤져도 근거 없음, 유출된 거 없음, 증거 없음, 혐의 없음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이게 미국인 아니라 뭐 미국인 할아버지. 제가 이 미국인들의 이 멘탈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미국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미국에 공부했습니다. 갔다 와서 해외 어카운트 10개를 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미국, 유럽 제가 그 사람들하고 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배째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히든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 못 건드려. 이런 지금 시그널이거든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이건 뭐 쿠팡 문제는 전혀 털것 하나 이재명은 털것 하나 건질 수가 없다. 자기가 뭐 감옥 갈 생각하지 않는 인상은 자 지금 이재명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나온 게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뭐요? 51%가 잘했다. 아직도 과반이 넘어요. 전체로 보면. 하지만 서울만 딱 떼어놓고 보면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잘못했다가 51%예요. 잘했다가 44%.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직도 뭐 제 댓글에도 방송에다가 이재명이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재명 만세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채널까지 찾아와 갖고 이재명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에다가. 제가 뭐 가만두겠습니까? 이게 겁도 없이 이 한통령 채널이 무슨 채널인 줄 알고 아작을 내죠. 자,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뜨거운 맛을 덜 봤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가 지나갔습니다. 자, 내년 1월 1일부터 확률이 1,500을 진입해갖고 자기가 이제 피부로 이게 쪼여 들어오면 그제서야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이재명 찍은 손을 자르고 싶다.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재명 좀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하고 뭐 정원호 듣보자 이재명이 뛰었다는 치고 있잖아요. 갑자기 뭐 정원호 박주민 뭐 소행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국힘을 보면 오세훈 나경원 한동훈이에요. 참 국힘이 깝깝하다. 아니 민주당이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이런 국힘을 갖다가 기대하고 국힘에서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힘이 어떤 국힘입니까? 이런 국힘 아니겠어요? 하도 열을 받아갖고 깠어. 누가 깠느냐? 여기 보면 국민의 서울 중 성동 당일소시 구의원 4명 윤석열 탄핵 삭발을 감행했다. 그때 뭐예요? 이해운 당시 당협위원장이 참석해갖고 부추겼다. 사실상 강요문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A씨, 이 후보자가 삭발식에 앞장섰다. 사실상 강요군역이었다. 이게 국힘이라. 아니 이렇게까지 해놓고 무슨 놈의 진정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더라. 장관직을 갖다가 수락 안 할 수가 없었다. 진정 그러고 뭐야 이거 계엄이 잘못됐다고 아니고 내란이야. 계엄이란 단어가 아니라 아예 내란이란 단어 쓰면서 내란 이건 윤석열이 죽일 놈이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6번을 5번인가 했니까 김영인이 한동훈을 왜 거기다 끼워 넣었죠? 한동훈 뭐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지네들이 끼워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자, 올해가 다 갔습니다. 2025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정말 보람찬, 또 희망찬, 어려운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슴도치가 막판에 가면은 어떻게 방어 전략을 쓰냐. 몸을 갖다가 확 움츠려요. 그럼 가시가 밖으로 확 돋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동물이. 그걸 갖다가 이제 결의학에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고슴도치 전략을 써야 돼요. 일단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뭐 후일을 도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버텨야죠. 우리 개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되죠. 우리 사업이 어려워지면 안 되고 우리 생계가 어려워지면 안 되고 우리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2대는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한동훈을 죽이려는 생각은 뭐 지금부터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쪽 저쪽에서 한동훈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어요. 우리는 한동훈을 갖다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서 22대 대통령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한동훈을 적극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1월 1일 1월 1일은 이제 다시 선교센터 돌아가서 네, 이렇게 마닐라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12월 31일 보내시고 또 자정을 위해서 2026년 1월 1일 희망차고 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제가 필리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죠. 새해 인사라고 말씀드릴게요. 한정형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월 21일에서 12월 26일까지 지난주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민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후원해주셨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민님께서 그 호주에 살고 계시는데 호주 달러로 100달러 큰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에도 번성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잘 버티시고 또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새해에도 늘 행복하세요. 김영희님 오랜만에 또 12월 31일 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 첫날 내일 또 새해 첫날에도 변함없이 목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방송이 겠습니다.